안녕하세요, 명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 쪽에 열이 자꾸 올라오고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는 특징을 보이죠. 그래서 머리도 근질근질하면서 몸이 뜨겁다고 하시고 성격 자체도 조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열대사 장애에서의 열은 무엇일까요? 그 열의 실체는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대사 장애의 열, 그 열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단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서 얼굴에 가려움, 얼굴이 붉어짐, 얼굴에 뭐가 나는 거, 머리에 붉어짐, 머리가 가려운 것, 이런 증상들이 있죠. 대부분 피부 증상입니다. 그런데 피부 증상을 제외하고도 불편해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얼굴의 상열감입니다. 얼굴이 열이 너무 올라와서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열이 올라와서 잠을 못 자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 증상만 불편한 게 아니라 얼굴에 열이 올라오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 심해지면 화도 굉장히 잘 내는, 성격이 변하는 문제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열의 실체는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분명히 있죠.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머리맡에 딱 가보면 후끈후끈합니다. 열이 막 훅훅 느껴집니다. 마치 지하철을 탔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딱 내 옆에 딱 서면 어떻게 돼? 후끈후끈 열나죠. 덥죠. 보기만 해도. 그죠? 그 열이 막 발산되는 그런 느낌인데,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 앞에 딱 가보면 열이 훅훅 납니다. 어디에? 상체에서만. 그래서 뜨끈뜨끈한 난로 옆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열이 올라오는데, 실제 적외선 체열 측정기로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 측정해보면 얼굴과 어깨 쪽 라인까지 열이 훅훅 나는 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열에 대해서 사실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무실했어요. 열이 많다? 도대체 이 열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체온 측정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자꾸 열을 호소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갱년기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게 열이거든요. 그리고 화병 같은 경우도 상열감이죠. 그래서 그 열의 실체가 뭘까? 라고 얘기해서 이제 적외선 체열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쪽에만 분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나 화병 같은 것들,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를 분석할 때 체온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열의 분포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실제 열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항상 상열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걸 열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에서는 그 상열증이 피부 증상으로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에서 그 열이라는 건 뭘까요? 그 열을 한번 알아보는데, 그 열은 사실은 몸의 속에 있는 열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몸에 오장육부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간신비폐신이라고 하고, 그죠? 뭐 소장, 위안, 위, 담 이렇게 막 따지는데, 그 장부 자체에 열을 다 분포를 시켜놨어요. 뭐 간의 열, 폐의 열, 위의 열, 뭐 심장 열 이렇게 다 분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열들 증상들의 조목조목을 따져보면 피부염과 관련된 것도 있고 관련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루성 피부염의 열은 세 가지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간의 열이거든요. 간의 열. 간이 무슨 뭐 부었거나 뭐 간에 염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간 기능의 펑셔널 쪽에 있는 문제에 의해서 항진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간화상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은 쉽게 열을 받는 그런 장부거든요. 그래서 열이 쉽게 생기는 형태들인데, 보통 이제 뒷목이 막 뭉치면서, 그죠? 다혈질이면서 체격도 좋으면서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열이 막 훅 올라오는 분들이 제일 흔하고, 그리고 눈이 충혈이 잘 되고, 그죠? 구취도 심하고, 혀를 쫙 내밀었는데 혀에도 백태가 그득하면서, 그리고 더위도 많이 타고 갈증도 수시로 느끼면서 찬물만 드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간에 열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체질에서는 뭐 태음인 같은 경우에 간 열증이 잘 생기는 그런 문제들인데, 특정 체질을 제외하고도 간에 열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의 열이거든요. 보통 이제 소화기 쪽에 해당되는 위인데, 뭐 위에 열이 있다 그래서 위에 뭐 염증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위의 기능이 항진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굉장히 항진되면서 그로 인해서 열증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열이 많은 분들은 뭐 성격이 약간 조급해서 방광 경조자라고 하거든요. 조금 활달하기도 하고
하고, 그리고 그죠? 좀 약간 ADHD 같이 조금 바쁜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구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그런 분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소양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열 자체에 의해서 그 음액이 부족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얼굴 쪽에 열이 심하게 올라오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허열인데, 보통 이제 비위허열이라고 하거든요. 열의 문제는 이제 간열이나 위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열이라고 하거든요. 몸이 건강해서 항진돼서 열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허열 같은 경우는 몸이 사실은 약간 부실해서 기능이 떨어져서, 그 대표적인 부위는 이제 비위, 소화기 쪽의 문제거든요. 소화기 쪽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허열이 뜨는 거죠.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죠? 소화기 계통이 좀 문제가 잘 생기고, 그리고 몸도 좀 말라 있고, 다혈질이 아니라 조금, 그죠? 순한 형태, 기운이 좀 없으면서 이런 형태들. 그런데 얼굴은 붉어져. 이런 특이한 형태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허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허열했던 경우는 위에 열을 낮추거나, 그죠? 간의 열을 낮추는 쪽에 치료를 하게 되면 허열이 더 심해지겠죠. 비위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열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허열에 대한 치료를 할 때는 소화기 쪽에 그런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는 쪽에 치료를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몸의 열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보통 이제 몸의 열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기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몸에 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증상 자체가 점점 완고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병증 자체가 완고해지는 그런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열증이 심해지고 완고해지면 무슨 증상을 나타내냐면 심리적인 문제를 반드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증이 많아지게 되면 불면증이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 그리고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툭 건드려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이 나면서 쉽게 욱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몸이 아파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심리적인 기제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문제도 같이 따지게 되고, 몸이 좋아지게 해서 열증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 심리적인 문제들도 해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은 몸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갱년기가 생겼어. 근데 왜 갑자기 상열감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죠?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성 호르몬이 주는 게 그죠?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죠. 몸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변화거든요. 몸의 변화에 의해서 열이 있다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얼굴입니다. 얼굴이 빨개. 그럼 열이 많은 거죠. 허열이든 실열이든 열이 많은 건 맞습니다. 얼굴에 열이 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붉은데 이제 너 열이 많이 떴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여기 얼굴이 붉잖아요. 빨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많은 거죠.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열받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손바닥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실제로 손바닥이 붉은 분들이 많이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볼 때 손바닥을 딱 보게 되는데, 보면 손바닥이 붉죠. 그런데 본인 손바닥이 붉은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손바닥과 딱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손바닥이 굉장히 붉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손바닥이 뭐 붉은 게 무슨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열의 형태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수족 번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손발바닥의 중심이 마음의 심의 열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몸의 열 상태, 속열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은 발바닥, 손바닥이 후끈후끈 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이 밤에 자다가 막 손발이 뜨거워서 이불 밖으로 꺼내놓는다고 하시기도 하고, 손에 열이 굉장히 후끈후끈 한다고 하거든요. 그 열은 실제 열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붉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얼굴이 붉고 손발이 붉고 해서 둘 다 붉습니다. 그래서 그 열이 발현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열대사장의 그 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열은 실제로 심리적인 문제에서 상열감, 짜증, 분노, 화남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얼굴 쪽으로 보면 얼굴이 붉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만성화됐을 때 손바닥에 붉은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